어떤 그렇죠. 네. 당내 선거가 있으면은 뭐 신천지가 또 영향을 미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통일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예, 문선명 총재가 세상을 떠난 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인데 통일교는 혈통주의입니다. 핏줄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근데 네. 부인에게로 넘어갑니다. 네, 한학자 총재에게로. 나이는 올해 한 84세 정도 되죠. 나이 많으시네. 그다음에 아들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죠. 통일교란 이름을 쓰지 마라.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기로 했던 것이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상표권 소송까지 벌어지고 했는데 아들이 진짜 그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좀 섞였어 복잡합니다. 좀 복잡해요. 많은 것을 묻지 마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네. 남의 집안일이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통일교는 세 그룹으로 나뉜 거죠. 어머니파 여기가 이제 통일교를 관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립해 나간 현진 씨, 네, 이거 글로벌 피스 운동하는 사명이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진, 삼남. 형진 이렇게 해갖고서 아들이 더 있는데 형제들이 이렇게 크게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머니를 둘러싸고 3인방이 존재합니다. 지금 소개하셨던 윤 본부장 부부와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명 측근해갖고 셋이서 이제 장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형제들이 생각하는 사업은 글로벌한 어떤 평화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치로 내건 대북 사업을 비롯해서 큰 대륙을 상대로 한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 본부장 윤 본부장의 직함이 세계 본부장입니다. 네. 윤 본부장은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저개발 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이게 부딪힙니다. 이해관계가. 자, 그래서 어머니는 거동조차 불편하고 정신 상태가 그렇게 통일교를 이끌고 나갈 만큼 건강하지 못한데, 그래요. 예, 그 세 명의 측근들이 이제 그걸 둘러싸고 통일교를 결국은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들은 엄마와 싸우고 나갔으니까. 네. 예, 만약에 어머니에게 이제 무슨 변고가 닥친다면 그 다음에 물려받을 건 우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3인방. 3인방을 중심으로 한 지금 윤 세계본부장 부부와 윤영호 부부. 부부와 그 주변의 또 측근들. 예, 그렇게 해서 측근이에요. 아니 그 윤영호 본부장은 조금 벗어난 것처럼 보도가 되던데 그게 아닌가 이제 보네요. 2인자였는데 여기서 이제 지목을 받으면서 이제 실세에서 실권을 갖다 조금씩 놓치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또 하나는 윤 본부장을 겨냥해서 공격하는 세력이 아들들인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혈통주의로 가야지 핏줄이 다른데 어떻게 외부 암만 전문 경영인이지만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윤과 건진법사와 국민의힘의 연결고리를 계속 제보를 하고 하는 세력은 아마도 아들들 세력일 것이다. 세계일보가 통일교 거던데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라. 중앙일보와 세계일보에 계속 제보가 들어가는. 이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통일교를 3분할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선명 한학자 시대의 통일교. 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문선명 씨가 사망하기 전에 그 문현진이라는 사람이 교리적 이유 때문에 이탈을 해서 본인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원래는 칠남이 종교적인 걸 한학자 문선명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문선명 씨가 사망하고 나니까 한학자 씨가 자기를 막 신격화하기 시작해요. 없던 교리를 막 주장하니까 이제 여기서 아사리판이 나는 거죠. 칠남 문영진이 엄마를 향해서 사탄의 핏줄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칠남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지금 통일교라고 하면 한학자 중심의 통일교, 그 다음에 삼남의 문현진 중심의 통일교, 그 다음에 칠남 문형진 중심의 통일교. 문국진은 문형진을 계속해서 도와왔던 그런. 문국진은 문현진, 국진, 형진은 형진과 네. 국진은 묶여가는 거고, 현진이 이제 글로벌 피스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글로벌 피스 재단이 YTN을 인수하고 싶어서 살짝 손을 댔다가 인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이 양반은 이제 대북 사업과 이게 미디어 사업 관심이 많죠. 이름은 통일교인데 완전히 다 그치만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통일이 안 되네. 통일교가 잘 되고 있었는데 가장 큰 돈줄은 일본 통일교 신도들의 헌금입니다. 일본이 제일 커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통일교 헌금이 들어오는 게 뭐 7천억, 8천억 얘기. 굉장히 커요. 이걸 교리적으로 간단하게 1조 원 얘기도 있고. 설명을 드리면 그 두 가지인데, 신도들의 헌금이 있고 일본에서 벌어지는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일본이 이제 한국을 식민 지배했기 때문에 일본 신도들은 메시아 나라를 탄압했다라고 하는 부채 의식이 있어요. 문선명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나라를 탄압했다라는 부채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 결혼식을 일본 여성들하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양심이 있네. 그런 개념입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헌금이 어마어마하고, 두 번째는 일본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영감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뭐 어떤 물품,
예를 들면 도자기 이런 거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제 뭐 귀신을 내쫓아주고 뭐 이런 개념. 굿즈. 네. 그래서 굿즈 사업. 고가의 어떤 금액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게 조 단위가 넘어갔어요. 지금까지 피해액이.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통일교 대책위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들 중심으로 통일교를 대책하는 그룹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통계를 냈을 때 그 피해액이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자금이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통일교에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패가망신했다. 우리 집안이 망했다라고 해서 아베 신조 총리를 암살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암살범이. 예, 암살범이 그래서 원한을 품고 암살을 이제 시도해갖고 성공해서 비운에 이제 끝났고 그래서 결국은 통일교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부의 조사와 압박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일본에서요? 예, 수사가 된 거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종교 법이 있어갖고 해산이 가능합니다. 통일교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심에서는 통일교가 졌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해산되네. 이제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하죠. 고등법원에. 네. 고등법원에 지금 진행 중인데 당연히 고등법원 끝나면 대법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일본은 법 체계상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통일교 같은 경우 이 사건 같은 경우 법원에서 법정 대리인을 임명했고 그 사람이 통일교로 가서 재산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재산이 있는지 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서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먼저 갚고 부채를 정리한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산들을 빨리 빼돌리든지 오. 한국으로 갖다 놓든지 아니면 아시아에다 투자를 하고 어딘가에 묻어놔야 되는 오. 급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일본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네. 통일교도 아픔이 있다는 것 이해를 해주시면. 기왕이면 좀 한국에다 빼돌리지. 자, 여기서 하나만 좀 첨언을 드리면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어서 해산이라고 하면 활동을 못 하겠죠. 다만 이제 그 단체가 명맥이 끊기는 건 아니다. 예. 왜냐하면은 옴진리교라고 옛날에 기억하시죠? 네. 거기도 해산을 시켰어요. 네. 하지만 거기 아류들은 다른 이름으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산을 시키는 거지만 뭐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활동하겠어라고 하는 것까지는 못 막으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해산 통일교 끝났어 이런 개념은 아니다. 법인 아, 조직이 생각을 사라지는 합니다. 거지 신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아베 총리랑 통일교랑 예.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베 총리의 그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을 내세워서 보수당을 이끌고 있는 일본은 그 국회의원들이 다 대물림 되지 않습니까? 세습으로. 네. 그러니까 그 위에 가문의 이제 일인 거죠. 그 가문 자체가 반공 제일주의입니다. 근데 중국 그다음에 소련 이제 지금은 러시아가 됐습니다. 북한 등의 공산주의를 이길 힘으로 통일교가 내세운 승공, 공산주의를 대항해서 승리한다는 승공을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통일교랑 밀접한 관계를 맺죠. 그래서 그래요? 일본 자민당 정치와 통일교가 맺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문선명이 미국에서 탈세 횡령 혐의로 그 징역 살이를 했거든요. 그때 일본에서 탄원서를 써줘요. 그랬어요. 네네네 그런 일들이 일본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네, 일본 정부의 핵심 인사가 미국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그 가평에 뭐 이렇게 네. 군 같은 거 많잖아요. 일본도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일본의 궁전은 제가 보진 못하겠습니다. 사무실들은 꽤 있지만 네. 일본의 그런 식의 궁전은 그 궁전은 역시 그 교주님만 누릴 수 있는 성지. 것이지. 성지죠. 성지예요? 예. 네. 그 아마 영상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홀리마더 한 네. 우리의 성모 마리아처럼 성모 한 네. 한학자 이렇게 갖고서 이번에 압수수색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통일교 신도들이 막 막 외치고 외치죠. 그러더라고요. 맞아. 저렇게 저기 입었더라고요. 있잖아. 네. 홀리마더한. 홀리마더. 왜 이게 홀리마더가 쉬운 얘기냐면 문선명 총재가 통일교를 만들기 조금 전부터 한반도에 유행했던 게 있어요. 다음에 구세주는 한반도에서 태어나는데 여자다. 그 다음에 문선명 총재 역시 자기가 완성체, 요새 말하는 완성체가 되려면 내 짝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짝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곳을 헤매겨도 다니는데 그때 유행했던 게 여호와 부인파라고. 여호와의 부인. 네.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부인이 자기가 되겠다고 하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자기의 영적인 상대가 될 만한 여성 파트너를 구하다가 어디에서 구했냐 하면은 자기가 이 땅에 새로 올 여성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김성도파에서 한학자 씨를 맞이하죠. 한학자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의 장모님이 거기에 아주 푹 빠져 계셨던 성도였기 때문에 그 집안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계보가 성모 있어요. 한이라고 하는 홀리마더 한이라고 하는 게 통일교 신도들한테 그렇게 낯선 개념이 아니에요. 나름의 역사는 좀 있네요. 예. 네. 와 대단하다.
알겠어요. 그러면 그 이런 여기 게 재밌습니다. 아유 재밌죠. 아, 재미있긴 한데 아니 솔직히 서글픈데 이제 처음 접할 때는 재미는 있죠. 네 이게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네. 그 통일교가 그 일본에서 가장 뭐 내 단어를 모르겠어 매출 아무튼 전 세계적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에서? 헌금 같은 거? 일본에서 돈이 일본 많이 돈이 들어오고요. 제일 크죠. 그게 제일 커요. 네, 신도들의 이제 헌금 제일 많고 아까 있었던 피해 사례도 있고 통일교 사업체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아, 뭐 모나용평 통일교 거고요. 뭐가요? 모나용평 옛날에 롱평 리조트. 아 용품. 네, 그거 통일교 거고 그다음에 뭐 저 여수에 있는 디오션 리조트 그것도 통일교 거고. 통일중공업, 뭐 예, 그다음에 네. 맥콜이라고 하는 상표로 유명한 맥콜. 네, 맥콜 생산이 맛있는데. 있고, 그다음에 평화자동차 북한에서 자동차 조립을 하던 지금은 다 북한한테 집을 넘기고 나왔습니다만 통일중공업, 평화자동차, 뭐 유통, 철강 등등 일신석재 상장 많죠. 아니 그런 사업체가 그렇게 많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교회인데. 종교로 돈 벌면 뭐 하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썩죠. 그러니까 와, 투자를 진짜 해야 됩니다. 신기하네. 그럼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이고. 제가 이제 제보를 좀 받았는데 네. 그렇지만 않죠. 그 신도들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있는 경우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실제로 통일교 기업체인데 거기에 뭐 개신교 신우회가 조직이 돼 있다던가 예. 뭐 이런 개념이 조금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100%다 신도들이 거기에 직원으로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학교라든가 언론사, 통일교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저 세운 이런 곳은 압박이 심하지 않은데 일반 기업들은 그래도 통일교 신도가 되는 것을 그렇죠. 은근히 네, 네. 또 아. 승진도 하고 출세도 해야 되니까 아. 그런 건 있다고 합시다. 아. 아니 지금 댓글로 왜요?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기업 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먹고 쓰는 거 되게 많아요. 초정탄산수. 통일교 많이 네. 키우셨군요. 얘가 다 키웠네. 얘가 다 키웠어. 아, 이거 뭐야? 아, 죄송해요. 깜빡하면 저도 사 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아서. 예, 혹시 무슨 그 교육기관도 좀 있나요? 뭐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도 선문대. 있고 선문대가 있고 선문대가 통일교 그렇죠. 거예요? 정- 문선명 정신주의였습니다. 선문. 아 문선명 선문 그런 거예요? 않습니까 벌써? 썬문. 아 그래. 썬태양. 예. 와 전혀 몰랐네. 와. 한국의 개신교가 큰 소리 빵빵 치지만 네. 다 그거 우물 안에 개구리고 어. 아프리카 남미 가보면은 대한민국의 교회는 세 개예요. 여의도 순복음 조용기 목사 교회에 속하냐, 아니면 문선명 교회 다니냐, 아니면 신천지 이만희 교회 다니냐. 아. 이 세 가지가 제일 유명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조용기, 문선명, 이만희. 예. 아. 워낙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돈을 뿌리면서 포교들을 열심히 해놔가지고 와. 예, 그렇게 해서 조직을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해외로 나가서 먼저 인정을 받은 다음에 아 예, 다시 역으로, 들어오는 거. 역으로 들어와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데 왜 한국의 아. 기독교만 우리를 이렇게 적대시하느냐라고 아.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전략입니다.